고요한 아침, 폭풍의 시작,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골목 어귀. 이른 아침부터 창문 밖 공기가 차분하게 감돈다. 밖에선 작은 새소리가 들리지만 집안은 고요하기만 하다. 최혜숙 72세 할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작은 한숨을 내쉰다. 나직한 살풋한 빛이 종이문 위로 스며들었다. 시계 바늘은 아직 오전 5시를 가리킨다. 혜숙은 무릎이 시큰대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간다. 마루를 살며시 걸어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밥상을 책임져온 손길의 흔적이 새어나온다. 일단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그 사이 냉장고 문을 연다. 직접 담근 김치, 어제 무쳤던 나물, 말린 멸치, 달걀, 두부가 가지런히 있다. 속으로 혼잣말이 나온다. 오늘 아침엔 계란국과 멸치볶음, 나물 반찬,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전이나 부쳐줘야겠다. 남편 없이 수십 년을 살아왔다. 오직 아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와 손녀까지 챙기는 게 평생 해오던 일이었다. 그게 혜숙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가족에 대한 마지막 자부심이었다. 계란을 까에 고소하게 풀면서 혜숙은 잠시 아들 윤수 어렸던 시절을 떠올린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작은 아이. 지금은 자신보다도 며느리의 눈치를 더 보는 어른이 됐다. 이따금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들키고 싶지 않아 꾹 참는다. 된장국 육수를 끓이고 멸치와 견과류를 팬에 볶으면서 작은 접시에 나물을 곱게 담아낸다. 물이 팔팔 끓어서 국을 완성하고 곧바로 김치전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뒤집는다. 살금살금 바쁜 손길인데 부엌 뒤쪽 문이 벌컥 열린다. 부시시한 머리에 파자마를 그대로 입은 채로 며느리 지연이 들어온다. 지연은 처음부터 인상을 찌푸린다. 어머, 새벽부터 또 아침 준비하세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딸기잼이 묻은 듯한 투정 섞인 목소리. 혜숙은 무심한 척 밝은 톤으로 대답한다. 아휴, 우리 식구 맛있게 아침 먹어야 힘이 나지. 곧 손녀도 학교 가야 하고 또 윤수도 출근 준비해야 하잖니. 지연은 코웃음을 친다. 요즘 누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 밥 차려요. 그냥 토스트나 시리얼 먹으면 되지. 이렇게 냄새 심하게 만들 필요가 뭐예요? 혜숙의 손이 잠시 멈춘다. 멸치가 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쿡쿡 아프다. 하지만 참으며 다시 팬을 흔들어 멸치볶음을 완성한다. 그래도 아침밥 차려 놓으면 좋은 거잖니. 지연이 다시 쏘아붙인다. 어머니, 솔직히 냄새 너무 심해요. 멸치볶음이랑 이런 나물 냄새, 김치전까지, 냉장고까지 다 뒤섞여서 온 집안이 썩은 내 같아요, 우리. 애 학교 가면 애들이 놀릴까봐 얼마나 신경 쓰인 줄 아세요? 혜숙은 뒷덜미를 잡고 조용히 말한다. 아이고, 맨날 시켜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얼마나 정성인데. 지연은 냉장고 문을 쾅 닫는다. 자꾸 그렇게 많이 해놓으시니까 나중에 다 먹지도 못하고 상하지 않아요? 쓰레기 나오면 치우느라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10살 손녀 혜은이 두 눈을 비비며 나온다. 엄마, 냄새가. 또 할머니가 아침밥 하나 봐. 지연이 딸을 안으며 나직하게 말한다. 가까이 가지 마. 할머니 반찬 냄새 다 배어. 오늘은 시리얼 먹자. 알았지? 혜은이는 고개를 젓는다. 그래도 오늘 할머니 김치전 먹고 싶었는데. 혜숙은 잠시 미소 짓다가 지연의 날선 눈빛을 의식해 손을 움켜잡는다. 할머니가 오늘은 아주 맛있게 해뒀으니까 나중에 몰래 줄게. 지연의 목소리는 더 거칠어진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발 저희 입장도 생각 좀 해주세요. 냄새 때문에 친구들이 우리 집 잘 안 온다고요. 혜숙의 손이 떨린다. 국자를 내려놓고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알겠다. 앞으로는 덜 할게. 그러자 지연은 불만스럽게 한숨을 내쉰다. 시댁 어르신 좀 모시는 것도 힘들지만 이젠 seriously 진짜 못 참겠네요. 계란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순간 부엌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만 같다.
해숙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부엌 청소를 시작한다. 창밖에서 이웃 아줌마, 박 여사가 지나가다가 조용히 창문 너머로 묻는다. 어머, 최 씨 할머니 벌써부터 밥 차리세요? 냄새가 고소해서 좋네요. 해숙은 억지로 웃으며 답한다. 예, 아침 든든해야 하루가 편하니까요. 지연은 혀를 끌끌 차고 낮은 목소리로 차라리 혼자 사시지 뭐 하고 혼잣말을 한다.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진다. 학교 시간이 가까워지자 윤수가 얼굴을 비춘다. 출근복을 다 차려 입은 채로 스마트폰을 만지며 말한다. 또 엄마가 아침밥 차렸어? 지연이 곧바로 흘기며 한마디 한다. 오빠, 제발 좀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줘. 내가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 냄새, 귀찮음, 치울 때마다 짜증나서 얼마나 더 참아야 해? 윤수는 곤란한 얼굴로 해숙과 지연을 번갈아 쳐다본다. 에이, 그냥 좀 이해해드려. 엄마가 평생 이렇게 해오셨는데. 지연이 바로 받아친다. 그런데 그걸 왜 내가 다 감당해야 돼? 나도 나름대로 직장 다니고 애 학교 챙기고 집안일도 하는데 어머니가 만들어둔 반찬들 버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쌓아둘 수 없잖아. 해숙은 휘청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너네가 힘든 거 안다. 그래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라. 그러자 지연이 소리 높인다. 됐어요. 솔직히 이 집에서 혼자 할 일 없이 시간 남아도니까 이런 것만 하는 거지 뭐. 내 입장에선 스트레스야. 할머니 노릇도 좋은데 적당히 좀 해요. 윤수는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해숙에게 다가가 말한다. 엄마, 오늘만큼은 지연이 말도 좀 들어줘. 진짜 힘들어 보여. 해숙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구박 들으면서 살아야 하냐. 이 집, 너희들 다 여기서 편히 사는 것도 내가 예전부터 지켜왔으니까 그런 건데. 지연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답한다. 이젠 옛날이랑 달라요. 예전 방식이 다 맞는 줄 알아요? 솔직히 빨리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엔 서로 더 보기 싫어질 것 같으니까. 둑이 무너진 듯 해숙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 부엌의 고요함 위에 알 수 없는 한기가 스며든다. 잠깐의 침묵 후 해숙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거실 구석으로 쪼그려 앉는다. 주방 타일 아래로 빗줄기가 길게 늘어진 사이 할머니의 혁혁했던 세월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답답한 한낮, 가족 전선의 불길 해숙은 부엌을 정리하면서도 손끝이 떨려왔다. 아침 내내 며느리와 손녀, 심지어는 아들까지 각자의 상처를 남겼다. 이전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모멸감에 가슴이 답답하게 옥죄었다. 점심즈음 거실 한가운데로 쏟아지는 햇살도 집 안 분위기만큼은 환하게 만들지 못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투덜거리듯 일어섰다. 해숙이 끓여둔 국과 반찬 냄새가 희미하게 집안에 퍼진다. 그때였다. 냉장고 문을 거세게 열며 지연이 소리쳤다. 이게 뭐예요 또? 어머니, 어제 제가 다 먹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반찬이 이렇게 많으면 어떡해요? 얼굴을 찡그리며 하나둘씩 반찬통을 꺼낸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동그랑땡, 김치까지. 도대체 이런 걸 누가 다 먹어요? 다 남아서 결국 상하는 거잖아요. 손에 든 반찬통을 뚜껑째 싱크대에 내리친다. 뚜껑이 벌어지며 멸치볶음이 싱크대 위에 흩어진다. 순간 해숙의 얼굴이 굳어진다.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다가가 조심히 반찬통을 주워 담으려 한다. 지연아, 그건 오늘 반찬 도시락 좀 싸주려고 했던 거야. 너도 그거 좋아했잖니? 지연이 콧방귀를 낀다. 네? 누가 좋아한대요? 요즘 그런 밥 도시락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 먹지. 이런 거 먹으려면 냄새 때문에 창피해서 안 들고 다녀요. 해숙은 화가 치밀어 잠시 굳어 있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고생해서 해준 건데 미안하다. 지연이 더욱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거 하실 시간에 제발 집이나 청소해 주세요. 냉장고에 반찬 썩어서 집안 공기도 나빠요. 아침에도 말했다시피 냄새 때문에 죽겠어요.
해숙이 입술을 깨물며 답한다. 원하면 덜 할게. 그래도 손녀 혜은이가 먹고 싶다 해서. 바로 그때 손녀 혜은이가 방에서 나온다.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할머니의 모습에 시선을 멈춘다. 엄마, 할머니 또 혼나요? 지연이 딸을 보고는 윽박 지른다. 혜은아, 할머니 등살에 엄마가 진짜 힘들어. 너도 이해 좀 해.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혜은이가 한숨을 내쉰다. 근데 할머니 김치전은 맛있는데. 지연은 짜증난 듯 말한다. 냄새도 문제고 세상에 우리 집 애들이 놀러 오면 냄새 난다고 놀릴까봐 내가 고생이 많아. 너도 앞으로 그러면 할머니 음식 먹지 마. 순간 해숙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다. 혜은아, 그래도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어서. 지연이 단호하게 잘라버린다. 됐어요. 엄마가 해줄게. 할머니 이제 부엌 그만 좀 들락거렸으면 좋겠어요. 잠깐 고요가 흐르고 해숙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선 채로 있다.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다. 잠시 후 윤수가 퇴근을 앞두고 집에 들어온다. 역시 지친 표정. 지연은 곧장 그를 향해 불평을 터뜨린다. 오빠, 오늘도 어머니가 이것저것 해놨어. 내가 아침부터 분명히 얘기했는데 말이야. 냄새 너무 심하고 음식 다 버려야 한다니까. 윤수는 난처한 얼굴로 해숙과 지연 사이를 번갈아 본다. 엄마, 조금 줄이면 안 되겠어? 해숙이 아들에게 애써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래도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반찬도 해놨는데 오늘도 멸치볶음 네가 제일 좋아했잖아. 지연은 휘익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찬다. 윤수 씨, 이제 제발 말 좀 해줘. 내가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윤수는 한숨을 몰아쉰다. 엄마, 지연이도 힘들대. 우리도 일하고 집안일하고 혜은이 학교 챙기고 바쁘거든. 냉장고에 음식 쌓여 있으니까 진짜 좀 부담스러워. 해숙은 참다 못해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하니?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대충 때우라고? 지연이 대꾸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반찬 하나라도 남으면 엄마가 치워야 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신경 쓰여요. 그냥 아예 반찬 안 제타세야 되네.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윤수가 조심스레 해숙을 달랜다. 엄마, 우리 말 좀 들어줘. 제발. 나도 솔직히 좀 힘들어. 불편하기도 하고. 해숙의 시선이 멀어진다. 자식과 며느리의 얼굴, 혜은이의 표정까지 모두 싸늘하다. 그 순간 해숙이 서랍장을 조용히 열어 꺼낸 작은 쪽지 위에 한 줄 메모가 보인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글이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저 문장이 가슴속에서 폭발한다. 해숙은 이 말을 조용히 읊조린다. 가족이 이러면 대체 난 어디에 기대야 하니? 지연은 바득바득 소리친다. 솔직히 어머니, 제가 집에서 엄마 역할, 아내 역할, 직장인 역할까지 다 하니까 제 스트레스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진짜. 해숙은 멍하니 부엌을 바라본다. 곰국 냄비에서 김이 울컥 솟아오른다. 반찬통 일부는 이미 싱크대 쓰레기통에 내던져져 있다. 해숙은 조용히 다가가 반찬을 다시 한번 손질하려 한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쏘아붙인다. 할머니 시절 방식은 이제 그만하세요. 세상 변했어요. 해숙은 따스름 눈가가 붉어진 채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손을 닦는다. 점심 내내 해숙은 스스로를 원망한다.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건가? 왜 이렇게까지 미움받아야 하지? 식탁 위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반찬들과 애써 구워낸 김치전이 차갑게 놓여 있다. 그 순간 지연이 손녀에게 말한다. 혜은아, 점심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치킨 시켜줄까? 혜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집안에 치킨 냄새가 퍼지자 김치전 냄새는 완전히 묻혀버린다. 해숙은 조용히 상을 치운다. 한 그릇,
반찬을 옮기는데 손끝이 아리고 마음은 휑하다. 마침내 쓰린 마음을 안고 해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고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울음을 삼킨다. 밖에서는 지연과 윤수의 목소리가 여전히 시끄럽다. 이대로는 안 돼. 더 강해져야 해. 눈물로는 아무것도 못 얻는다. 해숙은 이를 악문다. 방 한구석의 햇살도 이제는 위로가 될 수는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갉아먹는 낮의 열기. 그 속에서 해숙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작은 결심이 싹을 틔운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 한낮의 불꽃 싸움이 앞으로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분노의 불길, 이웃으로 번지다 여름 초입, 마포의 오후는 습하고 바람 한 점 없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한낮의 더위보다 훨씬 후덥지근하다. 해숙은 손에 쥔 걸레를 쥐어짜며 거실을 닦는다. 방금 전에 굴욕스러웠던 점심시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돈다. 며느리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울린다. 거실 한쪽에서 칼칼한 냉소가 터진다. 지연이 큰 소리로 말한다. 아, 정말 미치겠다. 이 집 음식 썩은 냄새 못 참겠어요. 이틀 넘은 반찬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어. 어머니, 이따가 치우신다 해놓고 또 싸으세요? 어린 혜은이도 슬쩍 거들었다. 엄마, 친구들이 자꾸 우리 집 냄새 난다고 놀려. 나도 진짜 싫어. 해숙은 꼭 들으라는 듯 들리는 그 말에 둔탁한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가슴이 턱턱 막힌다. 창문을 열고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이어간다.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지나가다 창문으로 냄새 퍼지는데 뭐. 지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다. 밖에서는 이웃 박 여사, 김씨 아주머니, 동네 아저씨 모두 한두 번씩 걷다가 집 쪽으로 힐끔거린다. 해숙의 얼굴은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진다. 이때 구석에서 참다 못한 해숙이 걸레를 집어 던지며 외친다. 지연아, 그렇게 창피하면 네가 내 자리에 서봐. 며느리라고 저렇게 내깔아? 나도 사람이다. 지연의 목이 높아진다. 사람이면 좀 행동을 사람답게 하세요.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저기 앞집 박 여사님은 이런 냄새 안 난다던데 배워 좀. 박 여사는 출입문 앞 화단에서 꽃을 손질하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참다 못해 다가온다. 다들 목소리 좀 낮추시죠.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겠어요. 하지만 지연은 박 여사의 등장을 기회 삼아 더 큰 소리로 쏘아붙인다. 박 여사님, 솔직히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집 반찬 냄새 참을 수 있겠어요? 제가 매일 치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박 여사는 당황하며 최대한 중립적으로 말한다. 가끔씩은 향이 세긴 하죠. 그래도 집집마다 사정이. 해숙 씨가 정성껏. 지연이 박 여사의 말을 끊는다. 정성? 요즘 누가 그렇게 사나요? 다 사먹고 집안 깨끗이 하는데 굳이 옛날 방식 고집하면서 집골 이 모양 만든답시고 오히려 민폐 아닌가요? 옆집 김씨 아주머니도 멀찌감치 있다가 한마디 보탠다. 아이고, 시댁살이 힘든 거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싸울 거면 차라리 따로 사세요. 동네까지 들리니까. 해숙은 핏기가 가시며 외친다. 내가 이 집에 말뚝 박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한 번도 이웃들한테 민폐 준 적 없어. 냄새 난다고 구박할 거면 니네가 더러워진 거지. 내가 언제 일부러 남 시끄럽게 한 적 있냐고. 지연이 뱉는 듯한 말투로 반박한다. 원래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박 여사님. 저희가 한마디라도 하면 꼭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선 진짜 갑갑해 죽겠어요. 그 사이 옆골목에서 어린애들이 고무줄 놀이하며 쑥덕거린다. 혜은이네 집도 시끄럽대. 할머니가 소리 지른대. 해숙은 핏대를 세운 채 쳐다본다. 감정이 한계치에 닿았다. 더는 못 참겠다. 너희들 내 앞에서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박 여사가 다급히 중재하려 한다. 해숙 씨, 그러지 마세요.
혜은이도 애잖아요. 그러나 해숙은 눈물을 떠는 목소리로 박 여사 손을 뿌리친다. 박 여사, 나는 이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엄마, 시어머니 아니고 그냥 애물단지 취급받아. 동네 민폐라니. 이게 말이 돼? 지연은 고개를 절체절명하게 든 채 옷소매로 팔을 문지른다. 마음 약해진 척 해도 안 변할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부리니까 다들 힘든 거 아닌가요? 순간 해숙은 소리친다. 힘들어? 그래. 내가 이 집에서 벌레보다 못한 존재네. 그렇다면 다 나가.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박 여사와 김씨 아주머니가 눈살을 찌푸린다. 지연은 시치미를 떼며 혼잣말을 읊조린다. 진작 요양원 들어가셨음 이런 꼴 안 당했지? 해숙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을 휘청이며 거실 구석으로 들어간다. 손에 있던 행주가 툭 하고 떨어진다. 주방 바닥은 지연이 던진 반찬통들, 엎질러진 멸치볶음, 굴러다니는 김치로 난장판이다. 잠시 후 윤수가 퇴근해 들어와 그 광경을 본다.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지연이 분노한 얼굴로 말한다. 당신 엄마 좀 어떻게 좀 해. 동네 망신 다 시켰다고요. 윤수는 황당해하며 어머니를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해숙의 눈물 젖은 얼굴은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채 굳어 있다. 박 여사가 작게 속삭인다. 해숙 씨, 나중에 집에 들르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속상한 일 있으면 힘내요. 하지만 해숙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대신 속으로 이를 악문다. 내 살아온 인생이 겨우 이런 꼴로 끝날 수는 없어. 반드시 내 몫을 지켜낼 거야. 바깥은 흐린 한낮 더위로 굳어가고 집안은 더 살벌한 냉기로 저물어 간다. 이제 마포구 전체가 해숙의 울분과 슬픔, 그리고 집안의 분열을 모두 알고 있다. 분노와 모욕은 가족의 울타리 넘어 이웃의 바람결까지 번져나갔다. 그리고 해숙의 인내심이 무너진 자리엔 서서히 복수와 돌변의 불길이 자라기 시작했다. 혼란의 밤, 드러나는 배신 그날 밤, 마포의 골목길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열대야를 식혀줄 속, 시원한 빗소리와 달리 최해숙의 집안은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용한 저녁 시간이었지만 가족 중 누구도 서로를 마주치지 않았다. 각자 방에 틀어박혀 텔레비전 소리와 휴대폰 타이핑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혜은이의 게임 소리만이 집에 울렸다. 해숙 역시 불이 꺼진 방 한구석에 앉아 찬바람만 스며드는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 오후 이웃 앞에서 당한 망신,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 이 모든 게 등을 짓누른다.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줄은 몰랐는데. 해숙은 무심히 손가락으로 무릎을 문지르며 한숨을 내쉰다. 그때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조용히 문틈 사이를 엿보니 아들 윤수와 며느리 지연이 주방에 함께 앉아 있다. 둘은 음료수를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지연아, 너 오늘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엄마도 나름 괜찮으신 분이잖아. 하지만 지연의 눈은 차갑다. 그래서 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인내했는지 오빠는 몰라. 솔직히 시댁살이 이런 꼴이면 나 진짜 못 견디겠어. 다른 집은 다 각자 살잖아. 한숨을 내쉬던 윤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래도 엄마가 우리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잖아. 조금은 참고. 지연이 거칠게 끊는다. 됐다 오빠. 이제는 딸인 나도 할 만큼 했다 생각해. 그냥 요양원이라는 단어 이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야. 윤수는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지고 지연은 더 강하게 몰아붙인다. 내 친구들은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랑 따로 살지. 이런 식으로 시월드에 묶여 사는 건 옛날 얘기예요. 우리 혜은이까지 스트레스 받잖아. 애 앞에서 더 이상 저런 꼴 못 보여줘. 잠시 침묵.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걱정은 되는데 사실 나도 점점 엄마 눈치 보게 된다. 부딪히기도 싫고. 지연이 냉소적으로 쏘아붙인다.
그럼 오빠가 아예 말해. 우리 둘 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병원 어디 알아볼지 내일 당장 검색해봐. 어차피 집도 이제 곧 재개발 얘기 나오고 입주권 이런 것도 정리해야 할 거잖아. 절호의 기회야. 집은 엄마 소유니까 혹시라도 엄마가 반대하면 지연이 이를 악물며 속삭인다. 그러면 그냥 못 이긴 척해. 몸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 해서 죄책감 갖게 만들면 돼. 평생 자식 위해서는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는 부류잖아. 윤수는 알 수 없이 어두운 표정.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한번 말해볼게. 나도. 더는 이 상황 못 견딜 것 같아. 이름도 숨소리도 불린 채 해숙의 존재는 거실 저편 음영 속에서 투명 인간처럼 잊혀진다. 문틈 사이 대화 끝에 둘이 각자 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본 해숙의 가슴에는 마치 얼음 조각 하나가 심장에 들이박힌 듯한 고통이 스며든다. 40년을 넘도록 자식 얼굴만 보고 살았는데 드디어 이렇게 날 내치려고 하는구나. 침대에 몸을 눕혀도 머릿속은 전에 없던 착잡함과 서러움, 분노로 뒤엉킨다. 그때 손녀 혜은이가 조용히 문을 두드린다. 할머니, 저 잠깐만. 해숙은 억지로 미소를 띠며 문을 연다. 왜, 우리 혜은이, 무슨 일이야? 혜은이는 눈길을 피하며 소근거린다. 엄마가 할머니 요양원 간다고 하면 더는 김치전 못 먹어요? 해숙은 한순간 벙찐다. 다시 가슴이 쿡 찔린다. 할머니가 멀리 가게 되면 혜은이 김치전 먹는 거 엄마한테 배워서라도 꼭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혜은이는 작게 끄덕이고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해숙은 미소를 삼키며 애써 눈을 감으려 애쓴다. 잠깐의 고요.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음모와 배신. 너희의 손에 끌려가듯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아. 낡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등기부등본.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꺼낸다. 제가 재산권도, 기억도, 마음도 잃지 않았어요. 해숙은 두 주먹을 꽉 쥔다. 빙그레 미소 짓는 남편 사진 앞에서 속삭인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으니 이젠 스스로 일어나야 하나 봐요. 절대 내 인생, 내 자존심 함부로 넘기지 않을 거야. 바깥에는 아직 빗소리, 그리고 간간히 윤수와 지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조용한 말소리가 남아있다. 그러나 오늘 밤 해숙의 마음에는 이 집의 오래 묵은 환상이 완전히 무너졌다.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았던 니은 수십 년. 이제는 단 한 번이라도 내 이름으로만 살아보고 싶다는 오기와 결의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한다. 잔인하리만큼 고요한 밤, 그리고 숨겨왔던 배신의 진실 속에서 최해숙은 눈을 감는다. 내일부터는 시작이 달라질 거다. 어둠 속의 반란, 결단의 밤밤이 깊었다. 빗소리는 잦아들고 마포의 골목길은 퀭한 정막만이 남았다. 최해숙의 작은 방 안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은 그녀의 두 손은 오래된 등기부 등본과 뭔가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를 꼭 쥐고 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분노와 미묘하게 뒤섞인 슬픔이 숨결을 핥힌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속에서 나는 이제 소모품 취급일 뿐이야. 더는 절대로. 그때 거실 저편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 그리고 뒤이어 조심조심 다가오는 아들 윤수의 낮은 숨소리가 방 앞에까지 닿는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 해숙은 일부러 천천히 묵직하게 대답한다. 들어와라! 윤수와 지연이 함께 방으로 들어온다. 윤수가 멋쩍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엄마, 이제 주무시려던 참이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해도 돼? 해숙은 등기부 등본을 조용히 책상 서랍으로 밀어 넣는다. 무슨 일이냐? 지연이 먼저 입을 연다. 목소리에는 억지로 억누른 친절함과 인내가 뒤섞여 있다. 어머니,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이런저런 문제로 많이 힘들게 해드린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좀 솔직하게 상의하려고 왔어요.
해숙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책상의 작은 등불만 바라본다. 윤수가 갑자기 말을 꺼낸다. 엄마, 솔직히 우리 많이 힘들어. 그냥 그동안 엄마가 우리 위해 희생하신 거 알고 늘 감사하고. 근데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나도 체력적으로 그렇고 엄마가 요즘 부쩍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지연이 이어붙인다. 그래서 오빠랑 이야기해봤어요. 혹시 엄마,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어머니도 편히 쉴 수 있고 저희도 집안 정리 좀 할 수 있고. 사실 요즘 어머니도 많이 지치셨잖아요. 한순간 해숙의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오래 숨겨온 상처에 누군가가 날 선 칼로 한 번 더 긋고 비틀어버리는 느낌. 해숙은 미동도 없이 냉정하게 묻는다. 그래서 나보고 지금 집에서 나가라는 거니? 윤수가 당황한다.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고. 지연은 목소리가 점점 더 삐딱해진다. 사실 솔직해지자면 어쩌면 어머니 때문에 요즘 저희가 너무 지치고 있거든요. 집안 분위기도 혜은이도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모두 좀 여유 있게 각자 공간 갖고 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숙의 눈매가 매섭게 변한다. 포근했던 할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한평생 가족을 위해 싸워온 여장부의 얼굴이 떠오른다. 여유? 내가 여기서 짐짝 취급받으며 참고 사는 게 내들에겐 여유였냐? 윤수가 헛기침을 하며 변명한다. 엄마, 오해하지 마. 우리 진심으로 엄마 걱정돼서. 지연이 급기야 짜증을 터뜨리며 소리친다.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스러우세요? 누가 보면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겠네. 여기 있는 게 우리 가족 다 힘들게 한다는 걸 왜 몰라요? 해숙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하다. 힘들어? 내가 여기서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니네가 힘드니? 여기 집도, 이 자리도? 니네가 감히 나한테 내 집에서 나가라 해? 지연이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쉰다. 제발 이런 진상 한 번만 안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가족이 있으면 뭐해요? 이런 식이면 남보다 더 힘드네. 윤수는 옆에서 조용히 읊조린다. 엄마, 우리 좀 생각해줘. 정말 부탁이야. 해숙이 잠깐 조용하다가 상자에서 붉은색 도장이 찍힌 서류, 등기부 등본을 천천히 꺼낸다. 그리고 탁! 책상 위에 던진다. 니네가 힘든 거 아주 잘 알겠다. 근데 이 집, 이 땅? 아직도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뭐예요? 윤수도 얼떨떨하다. 해숙이 분노와 비웃음을 섞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한다. 다시 말하지.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집에서 내쫓을 수 없어. 내 한 푼, 내 자리, 니네한테 그냥 안 넘긴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들 힘들다는 거 뻔히 보이는데 어머니 때문에 온 집안이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 모르세요? 해숙은 냉소적으로 웃는다. 막장이라면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줄 거다. 서늘한 밤 공기가 방 안을 휘돈다. 세 사람의 숨이 엉키고 집안 공기는 바싹 마른 장작처럼 타오를 듯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윤수가 어찌할 바 몰라 한다. 엄마, 제발 화 풀어. 우리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해숙의 결연한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나도 다시 생각할 거야. 이 집, 이 가정, 내 인생 전부 싹 다시.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지연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쿵 내려놓고 방을 나간다. 윤수만 우두커니 남아 해숙을 바라본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해숙. 그래.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차례야. 깊어가는 밤. 침묵과 싸늘한 한숨만이 남았다. 해숙은 곧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단단히 마음을 다진다. 더 이상은 참지 않는다. 내 자리, 내 인생, 내 몫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어. 해숙의 결단은 곧 이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폭풍의 전조였다. 철의 서류, 드러난 진실 태풍 전야처럼 팽팽한 정적이 감도는 아침. 해숙은 새벽부터 산책을 다녀오듯 조용히 집안을 거닌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탁상 위에는 붉은 도장이 또렷한 등기부 등본과 각종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부엌 창문 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 때 해숙의 손끝이 묵직한 문서를 천천히 매만진다. 어젯밤 가족 사이에서 터진 폭풍. 이 집에서 나가라. 요양원에 가라던 배신과 모멸, 그리고 해묵은 체념은 이미 사라졌다. 대신 마음에는 이제 유례없는 결의와 싸늘한 각성이 자리 잡았다. 오전 8시 윤수가 주섬주섬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온다. 눈치는 어색하게 흘러내렸다. 혜은이는 멍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빈 식탁 끝에 앉아 있고 지연은 눈썹을 찡그린 채 부엌에 선다. 이윽고 해숙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가족들을 부른다. 다들 이리 좀 와봐라. 중요한 얘기 있다. 식구들이 하나, 둘 거실로 모인다. 집안의 긴장감이 스멀스멀 감도는 순간 해숙이 침착하게 등기부 등본과 서류 뭉치를 식탁 위로 내민다. 이거 다들 제대로 본 적 있냐? 우리 집, 그리고 이 땅 등기부 등본, 재산 관련 서류.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는다. 윤수도 무언가 예감한 듯 숨이 막히는 기색이다. 어머니, 그걸 왜? 해숙은 아들의 말을 잘라 단호하게 말한다. 너희 다들 잊은 것 같아서 다시 보여준다. 이 집, 그리고 뒷마당, 전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그늘로 있으면서 결국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였다는 걸 잊지 말아라. 지연은 침을 꿀꺽 삼킨다. 그래도 이젠 오빠가, 아니 우리 가족 몫으로. 해숙이 서류를 쿵 하고 내던지며 목소리를 높인다. 몫? 내가 걷어차이고 내쫓겨나듯 떠나면 다들 편할 줄 알았지? 처음엔 나도 흔들렸지. 근데 밤새 두고 생각해봤다. 내가 지금껏 이 집을 얼마나 피땀 흘리며 지켜왔는지를, 그 대가가 이 모욕이어야 했는지 정말 슬펐어. 침묵이 흐른다. 누군가의 숨소리만 크게 들릴 만큼 적막하다. 윤수는 한 걸음 다가서 바라본다. 엄마, 그건 우리도 부담스러워서 한 말이었지. 그러나 해숙은 독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아니다. 다들 솔직해져라. 내가 없으면 이 집도 땅도 재개발 보상금도 니네 거라 생각하고 용기 냈던 거잖니. 지연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다. 네, 솔직히 맞아요. 힘들어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면 우리 가족은 늘 불편했고 우리 사는 것도 버겁고 이젠 어머니 인생 좀 다르게 살아도 되잖아요? 해숙은 냉소적으로 웃는다. 내가 이 집을 지켜온 것, 니네가 내 뒤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 누렸는지 정말 모른다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라. 네가 신혼 때 전세금 한 푼 못 들고 들었지? 윤수도 지금 사는 직장, 결혼 전부 내 덕분이었지? 내가 다 해줬다. 지연, 고마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지만이란 말 이제 필요 없다. 내가 더는 참지 않는다. 앞으로 내 결정은 내 뜻이 최우선이다. 윤수의 어깨가 움찔거린다. 엄마, 우리 그래도 가족인데 같이 의논해서. 해숙이 말을 자른다. 의논? 가족?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씌우는 계산과 강요가 이제 더는 통하지 않아. 나는 이 집의 주인으로 내 목 챙기고 내 자존심도 다시 세우기로 결정했다. 지연과 윤수는 당혹과 두려움, 그리고 미묘한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다. 해숙은 마치 그들의 무기력함과 자기 이기심을 처음부터 간파해왔다는 듯 똑바로 바라본다. 앞으로 이 집 재개발, 보상, 땅 문제, 어느 것도 내 허락 없이 한 발짝도 못 움직여. 내 몫은 내가 챙길 거니까 헛된 꿈은 꾸지 마.
지연이 혼잣말로 씩 웃는다. 역시 끝까지 우리 어머니네요. 해숙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식에게도 동정 구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에 담긴 공기는 마치 새로운 균열이 생긴 것처럼 차가워진다. 혜은이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할머니, 그럼 앞으로는 우리랑 계속 같이 사는 거야? 해숙은 혜은이의 손을 꼭 잡는다. 할머니는 이제 내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다만 네가 힘들면 언제든 내 옆에 오렴. 나는 너만 진심으로 생각했으니까. 혜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지연과 윤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침묵과 긴장이 뒤섞인 아침, 집 안에는 새로운 권력 구도의 냉기가 스며든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해숙은 거실 창문을 열고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속삭인다. 이 집도 내 인생도 이제는 내 손으로 선택한다. 은밀한 반격, 절망 속 충돌. 해숙이 서류와 등본을 내놓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식탁 위엔 식은 밥과 남은 반찬만이 덩그러니 놓였고 가족들 사이엔 말 한마디조차 잘 오가지 않았다. 지연과 윤수는 각자의 방에서 무거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속삭인다. 이대로 가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아. 저렇게 고집 세고 똑똑하면 어쩌려고 그래? 지연이 이를 바득바득 갈며 말했다. 윤수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엄마가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 그냥 우리가 사는 거에만 집중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연은 결국 다시 한번 어두운 속셈을 드러낸다. 가만히 있다간 재개발 받을 돈도 집도 다 날아가겠어. 이번에는 진짜 결단해야 해. 어머니가 마음을 바꿀 리 없으니 차라리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야지. 윤수는 잠시 망설이다 묻는다. 어떻게? 지연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차갑게 대해. 절대로 먼저 손 내밀지 말고 부담 주고 눈치 주고 집안일 절대 맡기지 마. 밥도 각자 알아서 먹고 어머니랑 충돌 날 일 있으면 일부러 크게 만들고 계속 이 집에 있기 불편하게 만들자고. 괜히 법적 문제 되기 전에 어머니 지치게 해야 해. 그들의 대화는 한밤중 닫힌 방문 너머 희미하게 퍼졌다. 해숙은 어느새 잠이 오지 않아 이불에 몸을 둥글게 말고 몰래 그 목소리를 들었다. 결국 저 아이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한다는 건 헛된 미련이었어. 해숙의 가슴은 허탈함과 분노로 무너져 내린다. 그녀는 오랜 세월 품었던 가족에 대한 환상도 서름도 하나하나 지워나가기로 결심한다. 날이 밝자 거실에 어색한 마주침마저 멀어졌다. 지연은 아침부터 해숙이 만든 반찬을 냉정하게 쓰레기통에 버리며 일부러 소리를 냈다. 이런 건 힘들게 해서 뭐해요? 냉장고 넘쳐요. 저희는 그냥 나가서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해숙이 아무 표정 없이 조그맣게 답한다. 밥을 챙겨주는 건 내 진심이었다. 지연은 비웃으며 속삭인다. 진심이란 말, 이 집에선 소용없죠. 각자 알아서 삽시다. 마치 유령처럼 존재감 없는 하루가 흘러간다. 혜은조차 할머니가 불러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윤수 역시 일찍 퇴근하지 않고 집에 오면 핸드폰만 쳐다보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나마 유일하게 해숙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조금씩 준비를 시작한다. 마포구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찾아가 등본과 재산 서류를 챙기며 법적 권리와 상속 문제까지 차근차근 확인한다. 창가에 앉아 수십 년 고이 숨겨뒀던 적은 통장들을 꺼내 배분 계획, 정리할 것들을 적는다. 이제 그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이 집, 내 인생을 넘볼 수 없게 만들 거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 사이의 침묵은 더 날카로워진다. 지연은 술기운의 방문을 벌컥 열고 거실을 어슬렁대며 일부러 큰 소리로 투덜거린다. 대체 언제까지 여기 계시려는 거야?
우린 가족이 아니라 룸메이트도 아니고 이젠 진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다 해숙을 향해 똑바로 묻는다. 이 집,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죠? 애초에 가족? 다 핑계죠? 해숙은 조용히 그녀를 쳐다본다. 내가 내 몫을 지키겠다는데 내게 해가 되는 일 있니? 지연의 얼굴이 씁쓸하게 일그러진다. 그래도 평생 당신 철벽 덕에 우리 인생도 망가진 것 같아. 그 말에 해숙의 눈빛은 오히려 단호해진다. 내 인생은 네가 선택한 거다. 무엇도 누구도 탓하지 마라. 분위기는 이미 극한에 치닫는다. 윤수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이고 혜은은 문틈에서 조용히 지나간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지겨워. 정말 지겨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해숙은 이제 완전히 고요와 냉기로 둘러싸인 집에서 홀로 자신의 서랍을 연다. 거기엔 등본, 계약서, 메모, 그리고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이 있다. 사진 한 장을 꺼내며 속삭인다. 여보, 날 이렇게 몰아치는 게 다 당신 없는 빈자리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제가 지킬게요. 내 인생, 내 이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시는 돌아갈 수는 없는 선까지 왔음을 해숙은 느낀다. 그러나 절망 속 희미한 희망도 동시에 움튼다. 울지 마라, 해숙아. 마지막까지 진짜 가족, 진짜 내 몫을 위해 흔들리지 마라. 밤은 길고 미움과 집착,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뒤섞인다. 재개발 폭풍, 불운인가, 기회인가. 늦은 봄, 마포구청에서 붉은 스탬프가 찍힌 공문이 날아들었다.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한 마포 T구역 주택개발사업 보상 협의 안내. 이 짧고 건조한 공고는 해숙의 오랜 하루 속 침묵을 단번에 깨뜨렸다. 동네 전체가 들썩이고 이웃들 모두 골목길에 삼삼오오 모여 설레는 소리를 주고받았다. 이번엔 진짜래. 보상도 엄청나다더라. 우리 집도 평수 곱하면 억 단위라던데? 이참에 외국으로 가서 손주나 돌봐야겠어. 그에 반해 해숙의 표정은 미묘했다. 살던 집을 잃는 아쉬움, 하지만 동시에 새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어느새 그녀도 긴 세월에 든 감정만큼 복합적인 얼굴이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연은 이미 이 소식을 맨 먼저 캐치한 눈치였다. 쉴 새 없이 핸드폰을 붙들고 통화하며 목소리를 한껏 치켜 올렸다. 윤수야, 들었지? 우리 진짜 이제 일확천금 되는 거야. 엄마만 잘 설득하면 돼. 곁에 앉아있던 윤수는 난처하게 웃으며 옅은 한숨만 내쉬었다. 지연은 애써 살갑게 해숙 곁으로 다가왔다. 완전히 달라진 표정과 어투였다. 어머니, 요즘 건강 괜찮으시죠? 이제는 맘 편하게 사셔야죠.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새로 이사 가면 어머니 방도 더 크고 혜은이랑 같이 쇼핑도 가자고요. 그 손끝에는 익숙한 아부와 위선이 묻어났다. 해숙은 조금의 미소도 없이 지연을 바라보았다. 네가 갑자기 내 건강을 챙기네? 평소에도 그렇게 살갑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니? 지연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재빨리 웃음으로 가렸다. 아유, 어머니도 참. 이제 우리 같은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십니까? 솔직히 이사 가면 저희가 제일 신경 쓸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는 소파, 가전, 쇼파 다 해드릴게요. 윤수는 어색하게 말했다. 엄마, 이번엔 우리 다 같이 잘 되면 좋잖아. 지금까지 엄마가 고생했으니까 보상금 받으면 엄마가 하고 싶으신 거 하셔도 되고 우리도 마침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라. 해숙은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눈앞에서 펼쳐진 가족의 갑작스런 친절, 그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며칠 뒤 동네는 아침마다 말소리와 계획으로 시끄러워졌고 견적업체와 구청 직원들이 연신 출입했다. 주민설명회에 꼭 참석하세요. 보상금 배분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불안과 설렘, 그리고 은근한 탐욕이 골목길 공기를 진동시켰다. 한편
지연은 지인들과 새로 열릴 분양아파트 이야기, 투자 정보 등으로 바쁘게 전화를 쏟아냈다. 집에서는 해숙 눈치를 보며 일부러 찾아와 이런저런 부탁을 했다. 어머니, 저녁 시간에 혹시 남는 시간 있으시면 혜은이 영어학원 상담 좀 대신 다녀와 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사 준비 힘들면 업체 불러드릴게요. 하지만 해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식탁의 주인은 자신임을 상기하며 서류와 신분증을 꼼꼼히 챙기고 구청에서 열리는 각종 설명회에 혼자 참석했다. 이웃들과의 대화에서도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직접 담당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캐물었다. 며칠 뒤 지연은 더욱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사실 이번에 이 집이 어머니 소유니까 보상금 받아도 누구보다 어머니 잘 지내셔야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꼭 해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명의 같은 거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말씀만 하세요. 모든 거 다 해결해 드릴게요. 해숙은 그저 한마디만 남겼다. 나중에 보상금 어떻게 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다. 내가 살아온 세월, 딱 떨어지는 셈 정도는 한다. 지연의 눈의 순간 당혹감과 실망이 번졌다. 그때 혜은이가 슬며시 나타나 해숙 품으로 뛰어들었다. 할머니, 이사 가면 우리 또 같이 살 수 있어요? 해숙은 잠시 잠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혜은아.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집 크기가 아니야. 어디 있어도 끝까지 같이 지낼 수 있는 가족이면 그게 제일 큰 복이지. 혜은이의 손을 꼭 쥐며 하나의 결심이 해숙의 마음 안에서 더욱 단단히 자리 잡았다. 밤, 방에 혼자 남은 해숙은 며칠치 통장을 펼쳐보고 이미 준비해놓은 애온 상담 메모와 법률 자문 기록을 꺼냈다. 손끝엔 결코 주저함이 없었다. 수십 년 주저앉아 구박당하고 서러운 밤을 견딘 내가 지금은 나의 목소리로 내 몫을 찾아야 할 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마포 거리 위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오래된 한숨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 폭풍이 한번 휩쓸고 나면 정말 새로운 내가 시작될 거다. 다음 날, 해숙은 이른 아침부터 구청 복도에 당당히 서 있었다. 젊은 이주 상담원은 할머니의 단단한 눈빛에 오히려 쩔쩔매며 꼼꼼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해숙은 미소 대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을 물었다. 이 집 명의와 내 권리, 그 누구도 침범 못하겠죠? 상담원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직접 결정하신 내용대로 모든 권리가 보장됩니다. 해숙의 눈에는 마침내 확신과 결연에 빛나기 시작했다. 폭풍의 정상, 가족의 붕괴, 해숙이 보상금과 관련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모든 권리를 스스로 손에 쥐게 된 날은 그야말로 폭풍이 온 집안을 강타한 날이었다. 구청 공무원이 와서 최종 서명과 명예 확인을 요청하자 집안 분위기는 이미 예견된 전쟁 전야처럼 날카로웠다. 지연은 새 옷차림에 힘을 주고 사전에 다운받은 위임서와 인감 도장을 곱씹으며 침을 삼켰다. 윤수는 깊은 한숨으로 머리를 짚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거실, 구청 직원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여기 소유주 본인 확인과 보상금 지급 동의서입니다. 서명해 주십시오. 해숙은 펜을 꼭 쥐고 잠시 차분히 서류를 살폈다. 그 순간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준비된 연기처럼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 저희가 대신 서류도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저희에게 맡기셔도 되고요. 윤수 역시 덧붙였다. 엄마, 서류 복잡하면 그냥 위임하자.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게. 해숙은 무표정하게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데 굳이 위임을 하라고 그러니? 지연은 잠시 표정이 일그러지다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무래도 바쁘실까봐. 그리고 저희가 아는 변호사도 있고 보상금이 많으니 실수하면 걱정이 돼서요. 그때 구청 직원이 정확하게 말했다. 보상금 이체는 반드시 해숙님 계좌로만 처리되고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의 인감이 확인되어야 전산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숙은 서류를 손에서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이거 아직 위임할 생각 없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만 받을 거다.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정말
정말 그럴 건가요? 어머니 덕분에 이 집에서 살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저희도 몫을 좀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해숙은 한 번 더 단호하게 답했다. 니네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눈치 보며 욕심부터 부리지 않았겠지. 지연은 한순간 화가 치민 눈빛으로 팔걸이를 잡으며 고함쳤다. 솔직해지자면 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이 집에서도 가족에서도 난 한 번도 주인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뜻대로만 돌아가는 이런 집 진짜 싫어요. 윤수도 마침내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폭발했다. 엄마,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이 집에서 나 아닌 누구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어.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다 엄마 뜻대로 돼야만 해? 해숙은 서늘하게 대답했다. 네가 힘든 건 내 탓이 아니야. 넌 네 목 찾아가는 대신 내 등을 밟으려 했지. 너희 둘 모두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한 거야. 구청 직원이 당황하며 중재에 나선다. 실례지만 가족끼리 결정이 나면 다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지연은 폭발하듯 마지막 한 방울까지 분노를 쏟아냈다.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이러니까 가족이 다 망가지는 거라고요. 진작에 죽어줬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할 리도 없잖아. 순간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해숙의 눈동자에는 오래된 눈물과 경멸, 그리고 해방감이 동시에 섞여 빛났다. 윤수는 슬픔과 절망, 부끄러움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흐느꼈다. 엄마, 제발 그냥 이 모든 걸 끝내줘. 내가 잘못했다고 빌게. 지연은 방으로 뛰쳐나가 기물을 던지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집안은 산산이 부서진 유리창처럼 깨진 긴장만이 가득 남았다. 혜은이는 무섭고 당황한 눈빛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 잠시 후 해숙은 모든 서류를 조용히 챙기고 말없이 문을 나서려다 한 번 뒤돌아보았다. 나는 이제 내 인생도 내 집도 내 목도 다시 남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 여기 있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스스로 남은 삶 내가 거둬드리겠다. 마치 폭풍이 쓸고 간 폐허 속 주인처럼 해숙은 담담하게 집을 나섰다. 거실은 오랜 분노와 서러움, 각자의 후회만이 메아리쳤다. 밝아오는 새벽. 해숙의 뒷모습은 홀가분했고 오랜 사슬에서 벗어난 듯 힘차 보였다. 오늘 한 가족의 붕괴는 어떤 면에선 해방이었고 또 다른 시작을 부르는 거센 파도였다. 폭풍의 정상, 가족의 붕괴, 해숙이 보상금과 관련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모든 권리를 스스로 손에 쥐게 된 날은 그야말로 폭풍이 온 집안을 강타한 날이었다. 구청 공무원이 와서 최종 서명과 명예 확인을 요청하자 집안 분위기는 이미 예견된 전쟁 전야처럼 날카로웠다. 지연은 새 옷차림에 힘을 주고 사전에 다운받은 위임서와 인감도장을 곱씹으며 침을 삼켰다. 윤수는 깊은 한숨으로 머리를 짚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거실, 구청 직원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여기 소유주 본인 확인과 보상금 지급 동의서입니다. 서명해 주십시오. 해숙은 펜을 꼭 쥐고 잠시 차분히 서류를 살폈다. 그 순간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준비된 연기처럼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 저희가 대신 서류도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저희에게 맡기셔도 되고요. 윤수 역시 덧붙였다. 엄마, 서류 복잡하면 그냥 위임하자.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게. 해숙은 무표정하게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데 굳이 위임을 하라고 그러니? 지연은 잠시 표정이 일그러지다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무래도 바쁘실까 봐. 그리고 저희가 아는 변호사도 있고 보상금이 많으니 실수하면 걱정이 돼서요. 그때 구청 직원이 정확하게 말했다. 보상금 이체는 반드시 해숙님 계좌로만 처리되고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의 인감이 확인되어야 전산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숙은 서류를 손에서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이거 아직 위임할 생각 없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만 받을 거다.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정말 그럴 건가요? 어머니 덕분에 이 집에서 살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저희도 몫을 좀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해숙은 한 번 더 단호하게 답했다. 니네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눈치 보며 욕심부터 부리지 않았겠지. 지연은 한순간 화가 치민 눈빛으로 팔걸이를 잡으며 고함쳤다. 솔직해지자면 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이 집에서도 가족에서도 난 한 번도 주인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뜻대로만 돌아가는 이런 집 진짜 싫어요. 윤수도 마침내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폭발하랬다. 엄마,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이 집에서 나 아닌 누구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어.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다 엄마 뜻대로 돼야만 해? 해숙은 서늘하게 대답했다. 네가 힘든 건 내 탓이 아니야. 넌 네 목 찾아가는 대신 내 등을 밟으려 했지. 너희 둘 모두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한 거야. 구청 직원이 당황하며 중재에 나선다. 실례지만 가족끼리 결정이 나면 다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지연은 폭발하듯 마지막 한 방울까지 분노를 쏟아냈다.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이러니까 가족이 다 망가지는 거라고요. 진작에 죽어줬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할 리도 없잖아. 순간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해숙의 눈동자에는 오래된 눈물과 경멸, 그리고 해방감이 동시에 섞여 빛났다. 윤수는 슬픔과 절망, 부끄러움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흐느꼈다. 엄마, 제발 그냥 이 모든 걸 끝내줘. 내가 잘못했다고 빌게. 지연은 방으로 뛰쳐나가 기물을 던지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집안은 산산이 부서진 유리창처럼 깨진 긴장만이 가득 남았다. 혜은이는 무섭고 당황한 눈빛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 잠시 후 해숙은 모든 서류를 조용히 챙기고 말없이 문을 나서려다 한 번 뒤 돌아보았다. 나는 이제 내 인생도 내 집도 내 목도 다시 남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 여기 있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스스로 남은 삶 내가 거두어드리겠다. 마치 폭풍이 쓸고 간 폐허 속 주인처럼 해숙은 담담하게 집을 나섰다. 거실은 오랜 분노와 서러움, 각자의 후회만이 메아리쳤다. 밝아오는 새벽, 해숙의 뒷모습은 홀가분했고 오랜 사슬에서 벗어난 듯 힘차 보였다. 오늘 한 가족의 붕괴는 어떤 면에선 해방이었고 또 다른 시작을 부르는 거센 파도였다. 내용 추가나 특정 인물의 감정 행동이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Mô chương 10 Sư báo thú ngọt ngào, bắt đầu mới đầy uy quyền. Viết bằng tiếng Hàn khoảng 500 từ nề. 아래는 제10장 달콤한 복수, 당당한 새 출발, chương 10 Sư báo thú ngọt ngào, bắt đầu mới đầy uy quyền. 약 1초 남창자 분량 확장본입니다. 해숙의 독립과 복수,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존엄, 가족의 몰락과 뒤늦은 후회가 대비되는 흐름으로 진솔하게 그려냅니다. 제10장 달콤한 복수. 당당한 새 출발. 해숙은 마지막까지 담담했다. 싸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을 떠나는 발걸음은 마치 무거웠던 족쇄 하나하나를 벗어던지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서랍. 가득 쌓아둔 옛 남편과의 추억, 젊었던 날 찍은 희미한 사진, 그리고 온갖 소외와 서름, 부당한 멸시까지 모두 흩날려 보낸 채였다. 며칠 후 해숙은 계약된 보상금 일부로 마포 인근에 새로 지어진 깔끔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작은 거실과 햇살 좋은 주방, 창문을 열면 한강 바람이 들이치는 10층짜리 고층. 이 도시는 그녀의 것이고 이제 이 삶도 오롯이 그녀의 것임을 안다. 이삿날 해숙은 조용히 상자 몇 개만 옮겨 새집 현관 앞에 섰다. 도어락을 누르자마자 밝은 햇살이 집안을 환히 비춘다. 아무런 눈치도 뒷말도 며느리의 비아냥도 아들의 한숨도 섞여 있지 않은 공간. 여기가 진짜 내 집이다 라는 생각에 해숙은 묵직한 웃음을 머금었다. 첫날 아침 해숙은 스스로 식탁을 차렸다. 정갈한 나물과 찬 김치 하나에 밥 한 공기. 누구의 불평도 쏘아보는 눈빛도 없다. 창가에 앉아 마포의 봄바람을 맞으며
해숙은 스스로를 위해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이제는 누구도 내 밥상에 침을 뱉지 못한다. 누구도 내 수고를 욕하지 못한다. 첫 번째 복수, 이미 시작이다. 한편 집을 떠난 후 남은 가족의 혼란은 오래 계속됐다. 윤수와 지연은 장기간의 임대주택을 찾아다니며 단칸방에 몸을 움츠린 채 헛된 원망을 이어갔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았어? 윤수의 한숨 섞인 질문에 지연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나중에라도 용서 청할 기회 주겠지. 설마 자식마저 외면하겠어? 그러나 해숙은 다르다. 며칠 후 전화벨이 울렸을 때 해숙은 화면에 떠오른 지연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다 단호하게 거절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어둡게 꺼지자 그녀는 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다. 네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나는 내 삶으로 응답한다. 기억해라. 내 존엄이, 내 인생이, 내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세운 거라고. 새 아파트에서는 늘 고요함과 평안이 함께했다. 해숙은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건강 체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같은 또래 여성들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동년배들은 정말 잘했다, 용기 있다, 멋지다 라며 박수를 쳐주었다. 한참 뒤 혜은이만 가끔씩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오늘은 뭐 드셨어요? 보고 싶어요. 해숙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요즘 세상 부러울 게 없다. 혜은아, 너는 하고 싶은 거 하며 네 삶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할머니도 이제 나답게 살아서 너에게도 꼭 그런 힘이 전해지면 좋겠구나. 전화 너머 혜은의 뭉클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해숙은 다시 한번 새집 창문을 활짝 열고 밝은 햇살을 온몸으로 맞았다. 새로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권리, 나만의 존엄, 그리고 남은 모든 시간. 그녀는 마지막 남은 커피 한 잔을 들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본다. 이제 누구 도움, 누구 눈치, 누구의 인정보다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제일 고귀하다. 해숙에게 오래된 상처의 기억들은 이제 복수가 아니라 새 삶, 달콤한 해방감, 그리고 따뜻한 자기 사랑으로 남게 되었다. 옛집에서 벗어난 그 순간부터 해숙의 진정한 복수와 위험 있는 출발은 이미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